안녕하세요. 고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전에 센터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2025년 어느덧 6월이 되었고 이제 곧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현재 어떻게 치료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엄마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두고 고민하다가 이때는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현재 많은 치료사들이 인지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인지치료사로 전향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요. 단지 그냥 교육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제는 나는 바로 인지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진 치료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다른 치료와는 다르게 어쨌든 아이의 지능과 학습에 관련된 분야로만 계속 이렇게 17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조금은 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매체에서 경계선 지능이나 이런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나 자폐아동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도 방법, 교육 방법,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들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지능이 낮아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이라는 게 저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크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거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추적 관찰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음.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부모 중에 누군가가 지능이 낮다면 그건 분명히 그 아무래도 아이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사실상 부모의 지능을 검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거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 어떻게 의사들도 함부로 권할 수도 없고 의사들도 나름 추측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부모 중에 누군가가 지능이 낮아서 아이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부모가 상당히 뛰어나고 정상적인 지능보다 더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지능이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현재 아이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장소,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부모와 애착 형성이 잘 되었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이제 우리는 환경적 요인들은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지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이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능이 낮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어쨌든 가족 구성원과 환경적 요인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치료센터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전반적으로 센터장들이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해오던 치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바뀌지가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요. 거의 치료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거의 한 80%가 남자이고 그 80% 남자아이들의 거의 또 80% 이상이 지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딱 특화돼 있어서 이렇게 대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치료센터에서는 이런 지능이 낮은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단순히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통, 사회성 그룹, 뭐 짝그룹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만 해놨지 정말 그게 아이의 지능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치료 방법에서는 아이들이 그럭저럭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FI 프로그램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시켜보면 정말 이 아이는 10살이 되건 12살이 되건 14살이 되건 16살이 되건 상당히 인지 기능이 취약하게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빈약하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이 아이들의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봐왔던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많은 장애아동 엄마들이 어려서부터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언어 발달이 늦다는 걸 알게 돼서 치료센터에 갔을 때 항상 언어 치료부터 시작을 하고 아이가 동작이 미숙하면 감통을 받거나 뭐 어떤 그런 운동 치료를 받거나 뭐 아이가 너무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이렇게 미숙하면 놀이치료를 하거나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만을 계속 공략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는 이렇게 집중 공략을 해주면 어느 정도 아이가 습득하고 발달해서 어느 일정한 수준의 아이가 그거를 수행할 수 있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학령기 7세가 되면 이제 부모가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가 과연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이 궁금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들은 또 이 문제가 발생하면 또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또 무한반복의 훈련을 시키면 그 아이는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해내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되죠? 엄마들은 문제점을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치료사들은 훈련을 시키고 이게 이제 잘 완성이 됐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더니 엄마는 또 다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뇌는 당연히 경직되고 서서히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치료를 받아서 나름 학교에 준비했다고 보내놨는데 학교라는 잣대에서는 도저히 이 아이는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부분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2학년까지는 거의 다 원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3학년 정도 됐어야지 이제 서서히 특수반에 가서 개별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은 정말 아이들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또래들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학교는 1,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불러서 개별한 수업을 할 수 없을까? 그건 아무래도 이 어렸을 때에는 또래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래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보고 따라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은 그냥 2년 동안 방치된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안타까운 현실은 분명히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능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학교든 치료센터든 해주는 것들이 없어요. 아이가 머리를 쓰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환경 변화를 만들려면 상당히, 이거를 모든 거를 방향을 잡아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나름대로 끌고 갈 거고요. 치료센터는 그냥 자신들이 주워 들은 걸로 그냥 갈 겁니다. 제가 주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마다 내가 10년, 20년 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능이에요. 어쨌든 아이가 보고 배운 게 있다면 그게 지능의 하나의 통합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전부 조각나 있는 것들을 배워서 아이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연결해라 연결해라 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더 떨어지지 않게 또 부족한 것들은 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점에서 FI가 상당히 아주 그냥 안정적이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착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머리를 쓸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아이들의 뇌는 상당히 편한 쪽으로 획일화돼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아이들은 한번 편한 걸 맛보기 시작하면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도전해서 극복하는 것은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능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는 뭐 학교 뭐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뭐 또래 간의 문제든 간에 아니면 집에서 뭔가 어떤 심부름을 하던 간에 일단 난이도가 높아지고 복잡한 양의 그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얼마나 붙들고 매달려서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인지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인지 기능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특히 이제 언어 발달이 느린 친구들을 보면 언어 발달이 느리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휘량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미친 듯이 단어 카드를 외운다. 저는 뭐 제가 했던 자폐 아이들 중에도 정말 가방을 열어보면 그냥 그 센터에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사라고 해서 산 그 단어 카드가 정말 수북히 있는 걸 봤을 때 과연 이 단어 카드를 외운 게 얘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됐을까 했을 때에는 그냥 어딘가를 가면 그냥 단어 카드만 꺼내서 미친 듯이 그냥 읽어대는 거예요. 과연 엄마가 그런 걸 보고 싶어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어느 치료사들이 단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단어 카드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말이죠. 그리고 아주 지능이 낮은 뭐 40대, 50대 아이들도 정말 가면 갈수록 또래에 비해서 어휘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일 텐데 과연 그거를 언제까지 카드나 그림으로 해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데요. 언어 발달이 느리다라고 하다 보니 자꾸 반복적인 카드 암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똑같은 걸 보고 또 내일도 똑같은 걸 재방송 보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당연히 인물들과의 관계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외우고 하듯이 한계는 계속 반복하는 데서 아이들이 이제 안주하게 되고 더 새로운 단어를 관심을 갖고 애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점점점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고학년이 될수록 새로운 영어에 대해서 그 뜻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게 점점점 고학년을 인지치료하고 학습치료한다는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어치료사들이 FI로 많이 전향을 하는 이유 자체가 단순히 언어만 습득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FI 쪽으로 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언어치료를 하던 사람이 FI로 넘어와서 FI의 중재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언어 치료에서 했던 모든 방법들을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도구지만 갖고 가서 자신이 하는 언어 치료 방법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아이는 머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최근 5년 사이에 FI를 배웠던 치료사들이 전부 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 치료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기 싫어. 근데 FI는 좀 재밌어. 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중재를 하고 있는지 헷갈린다라는 거야. 정말 이거를 솔직하게 고민을 하고 고백을 하는 치료사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언어 치료보다는 훨씬 더 FI가 편하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언어 치료에 FI 도구지를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구지가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점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지금 나하고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면 아이는 더 이상 언어 치료를 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정말 언어 치료사들이 FI를 배웠을 때는 배를 갈아탔을 때는 빨리 그 배에서 적응을 해야지 자꾸 이쪽 저쪽을 와가면서 내가 다방면의 전문가다라는 행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최근에 배우신 분들에게도 정말 언어 치료를 하다가 FI를 알게 됐다면 FI를 해라. 안 그러면 뭐하러 언어 치료 잘하고 있었는데 뭐하러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도 자신들은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4년, 5년이 지났을 때 과연 자신이 죽도 밥도 아닌 거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제 얘기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리고 저한테 교육을 들었던 언어 치료사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방향을 틀어라는 겁니다.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은 곳에서, 많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격증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근데 이 인지치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시장이 어디 있을까? 결국은 엄마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인지치료를 잘하는 사람을 찾게 돼 있으니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많은 치료센터에서 센터장들이 지능검사를 해왔을 때 아이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언어 쪽이나 시지각 쪽으로 많이 엄마들한테 강조를 해서 엄마들에게 불안감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물론 언어 발달이 느리다는 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라도 키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시지각을 얘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형편없는 시지각 워크북을 가지고 복사해서 쓰면서 이걸로 나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그 센터장이 무식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에 허접하게 만들어진 거를 누구나 다 사가지고 그걸 복사하고 10년 동안 써왔어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새로운 게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아이들이 이미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의 삶은 지금 어떨까요? 여전히 시지각이 문제라서 고민하고 있을 거고, 항상 어딜 가서 일을 시켜도 제대로 볼 줄 몰라서 결국은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거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형편없는 인지치료를 그렇게 엄마들에게 돈 내고
받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경력이 이제는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이상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센터장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망쳐놓은 아이들을 그렇게 10년 동안 해왔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잘한다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센터장들에게 엄마들이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아이를 망쳐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치료센터는 다른 거 없어요. 인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어야지 거기서 해주는 언어도 효과가 있을 거고요. 체육도 효과가 있을 거고, 놀이도 효과가 있을 거고, 감통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즉, 센터장이 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그곳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옆집에서 하니까 나도 그냥 이런 거 하는 사람 데려와서 그냥 방 빌려주고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방장사 같아요, 그냥. 전형적으로 방장사의 재미를 보고 있어요, 센터장들이. 바우처를 세워서 바우처 기간이 등록이 되면 방을 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일할 수 있는 치료사들을 막 고용해서 집어넣어서 아이들한테 막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 시키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교육하다 보면 바우처 센터장들 오지만 물어보면 정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기 자식한테도 그거를 시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왜냐? 자기 자식들에겐 시키지 않을 거니까. 저는 딱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해주는 종합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대. 바우처 사업이 너무 잘 된대요. 그래서 늘려가고 싶대요. 근데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료 비싼 데는 싫대. 그러면 어딘가 변두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최대한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바우처 찾아오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 현장에서 제일 악 중의 악인 거예요. 여기에는 결코 실력 있는 치료사들이 일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치료사들은 뭐냐? 당연히 경력이 없으니 경력을 쌓아서 뭔가 나도 바우처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면 진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심 메인가에서는 일을 할 수 없고 변들이 돌아야지만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치료사로서의 자질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근데도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치료사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은 점점점 아이가 지능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을 거고 벌써 올해 상반기 5월 달도 그렇게 그런 곳을 다니면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이제 곧 있으면 두 달만 지나면 방학이에요. 이제 방학이 지나면 이래저래 가을바람 불고 나면 겨울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대로 학년이 올라가는데 학년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년에 지능 검사를 해도 이 아이들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 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온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인지적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치료사들에게는 빨리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앞으로 5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 제가 이렇게 최근 1, 2년 사이에 교육하면서, 치료사들을 교육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현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자격증 따는 거에서 그 이상은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항상 느낀 안타까움이고 또 센터장들도 점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먹고 사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결국은 4, 5년 지나면은 분명히 그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치료센터에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거다. 그랬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하면서 결국은 비용을 내리면서까지 경쟁하는 그런 출혈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치료사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그런 기본 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대우가 너무 낮아질 수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전문가들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장을 바라보면서 실력을 쌓으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통은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그 친구들의 무시와 조롱,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배제된 상황,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계속 겪어가면서 당연한 줄 알게 되고, 때로는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런 현실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아이가 좀 더 머리를 썼더라면 하는 쪽으로 접근했다면 저는 지금에 하는 치료들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FI를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어머님들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과연 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랑 즐겁게 여행 다니고 더 큰 세상을 보게 만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집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자조 능력은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학습 능력을 키워서 성인이 되어서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하루에 하고 기본급이라도 받으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FI는 무조건 시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FI도 어중이 또중이 많으니까 사기꾼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남은 7개월 잘 준비하시면, 잘 계획을 세우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면, 떨어지는 지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선 지능을 떨어지는 걸 멈추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현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아이가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먼저 엄마들이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은 7개월, 더 아이랑 더 머리를 맞대고 손을 붙잡고 같이 해가면서 좀 더 좋은 선생님, 더 뛰어난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가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엄마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